안녕하세요. WFK 청년중기봉사단 이집트 짱이집팀 수자원 대기조 김현희, 김희지, 정원영, 최혜영, 홍예진입니다. 이번 5월달에는 미세먼지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저희 팀에서는 미세먼지의 기본 개념과 세계적인 문제점을 담은 교육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세먼지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희지 단원님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혜영 단원님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왼쪽 사진은 깨끗한 하늘과 어우러져 있는 남산타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하늘에 떠있는 먼지 중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지칭합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와 금속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는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먼지들을 간단하게 미세먼지라고 칭하지만 먼지의 지름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명명합니다.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가리킵니다. 그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냐? 우리 머리카락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인위적 요인입니다. 공장, 농장, 도로, 가정에서 나오는 연소물질, 그리고 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생성됩니다. 그리고 자연적 요인으로는 흙먼지, 꽃가루, 박테리아, 화산재, 바다의 소금 입자 등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3월달에 배웠던 대기오염 바로알기 교육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스모그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근데 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 스모그의 원인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스모그의 원인은 공장, 난방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안개와 함께 결합되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모그는 안개와 함께 지상에 오래 머무르며 건강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세먼지와 비슷한 형상이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스모그와 미세먼지는 다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일상생활 속 여러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4가지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 생태계, 농작물, 그리고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흡입하는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는데 그중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걸러지지 않고 폐나 혈액, 뇌 등 인체 곳곳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두통과 현기증, 피부병, 눈병, 호흡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두통과 현기증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먼지가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두통의 정도는 혈액에 잘 녹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도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확실히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병의 증상으로는 여드름, 발진, 각종 먼지 알러지 등이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때 유행성 결막염, 안구 건조증 등 눈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미세먼지 입자가 사람이 호흡할 때 기관지를 통해 폐에 흡착한다면 감기, 비염,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6명 중
한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호흡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신경계, 뇌, 생식기관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정상인보다 폐활량이 최대 10%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기능 이상은 영구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PM2.5, 입자 크기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PM10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각각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36에서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 경우에는 급성 폐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보다 높은 5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 경우에는 만성 천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10% 증가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12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만성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보다 더 높은 201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 경우에는 급성 천식이 발병할 위험성이 1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세먼지가 생태계에 끼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에 민감한 편인데요. 청정 지역에만 살아야 하는 양서류, 연중 활동량과 호흡량이 많은 조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번식률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노출되어 발달 저하가 일어나는 등 개체수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식재료가 되기도 하는 여러 농작물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산성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산성비로 인해 토양과 물이 산성화될 수 있고 따라서 산성화된 토양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어 산림수목이 손상될 수 있고 대기 중 많은 미세먼지가 농작물의 광합성을 방해해서 농작물의, 생, 농작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는 가시거리, 경제와 산업, 범죄율 등 다양한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 부유하며 빛을 산란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시거리를 줄이고 뿌옇게 보이게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레저나 여행 등 여러 분야의 매출이 줄어들어 경제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이 범죄 발생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날 대기오염이 더 심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이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을 한눈에 나타낸 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입니다.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혹시 지난 3월에 배웠던 친환경 운전을 위한 10가지 약속 기억나시나요? 공회전과 과적, 과속, 급출발, 급감속, 급가속 이런 상급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 습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가용보다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구입 시 친환경 자동차를 고려해 주세요. 친환경 자동차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오염물질량이 현저히 적게 배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로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차단해 대기 전력을 줄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줄여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고 필터 청소는 자주자주 해주세요. 음식 조리 시에는 주방 후드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창문 열고 환기를 할 때에는 마통풍으로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마통풍이란 한쪽의 창문만 열지 말고 들어온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반대편 창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환기 후에는 창문을 닫고 물걸레를 이용해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불법 소각이나 불법 배출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야외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을 꼭 피해주세요. 주변에 공기정화 식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은 실내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정화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식물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공기정화 식물로는 아레카야자, 스파티필름, 수트키, 핀란드시아, 행운목, 테이블야자, 산호수, 스킨답서스, 벵갈 고무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전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염원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요.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생명을 품은 숲은 맑은 공기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선사합니다. 도시숲의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공원과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원과 숲을 보호해주세요. 세 번째,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세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 대신 소각장 통해서 연소되는 방식으로 처리해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쓰레기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원 순환 시스템을 향상시키면 쓰레기 소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요. 낭비되는 건물 에너지를 잡으면 실내 쾌적함도 올라갑니다.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거나 열이 빠져나가는 틈새를 단열재로 막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곰팡이도 잡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냉난방도 줄여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요. 도시 교통망을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우선으로 구축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필요한 에너지는 직접 생산해요. 고효율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보세요. 고효율 전자제품과 조명기구는 에너지와 요금을 절약해줍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데 태양광 발전은 경제적이고 용이한 해법입니다. 베란다와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 시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와 모자, 안경을 착용합니다.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 분지와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므로 모자를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렌즈 착용보다는 안경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분진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면
후두염, 기관지염의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이나 구강세정제를 사용해 입안을 깨끗이 헹궈줘야 합니다. 예민하고 약한 피부의 소유자는 외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세안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옷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수시로 마시세요.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목을 잠기게 하고 따갑게 만들며 심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수시로 마셔주세요. 그리고 미역,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세요. 미역, 과일, 채소에는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될 수 있으면 창문을 열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미세먼지 교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OX 퀴즈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OX 퀴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수자원 대기조 단원들의 플로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짜기지 수자원 데이트입니다. 오늘 저희 뭐 하러 왔나요? 플로깅이요. 네, 저희는 한강으로 플로깅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쓰레기 많이 줍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닐봉투랑 목장갑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한강으로 플로깅 하러 왔는데요. 네, 쓰레기도 많고 사람도 많네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죠.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사람도 많고 근데 쓰레기도 많아서 많이 주운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어디 얼마나 좋으셨죠? 저희 오늘 저 이만큼 주웠는데 다른 단원들도 이만큼 주워가지고 잘 안 보이죠? 어떻게 네. 그려야지?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보여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많이 좋으셨다. 좀 더 줍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조심해요. 하지 마요. 물량 부족할 찍고 있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누군가요, 빨리. 저희는 짱이지 수전 입니다. 대기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강으로 뭐 하러 나왔죠? 플로깅이야.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했는데 이따가 한번 제대로 주도록 하고요. 오늘 얼마큼 주실 거예요? 많이 주실 거 많이 주면 안 되겠다. 뭐라고 안 돼? 뭐라고 해야지?